네, 초보자를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초 1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공부하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좀 휴대기기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역사랑 개요 같은 것들도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개요. 이제 최근에 디지털 사회가 도래를 했죠. 디지털 사회가 도래를 하면서 현재 가장 각광받는 기기가 바로 휴대전화인데, 휴대전화는 이제 통화 기능은 물론 컴퓨터가 하던 역할까지 다 하게 됐고, 휴대기기라는 장점과 특징을 살려서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기능으로는 MP3, 카메라, DMB, 화상통화, GPS 등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정 관리, 게임, 내비게이션, 뉴스, 신문, 전자책, 건강관리, 은행 업무 등등 일상생활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기능까지 포함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휴대전화라는 명칭보다는 스마트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가면서 불리게 되었고, 현재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스마트워치, 뭐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뭐 웨어러블 기기 등등 많이 대중화가 되었죠. 자, 스마트폰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일단 스마트폰 시초는 1992년도에 IBM이 제작한 사이먼으로 본데, 사이먼은 그 당시에 달력, 주소록, 계산기, 이메일 기능 등등을 보유해서 많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이후 1996년도에는 노키아가 노키아 9000을 출시를 했고, 2002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포켓 PC 이제 운영체제에서 작동을 하는 PDA 폰을 출시해서 그 당시에 널리 사용이 됐었고, 2007년에는 iOS를 기반으로 한 아이폰, 2008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HTC의 상용 안드로이드 폰, 201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7이 차례로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대중화가 점점 이제 시작되었죠. 일단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로는 일단 안드로이드가 있고 아이폰 iOS가 있는데, 안드로이드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발 언어는 자바, 코틀린, C++이고, 개발 운영 체제로는 윈도우, 리눅스, 맥 OS 3개 다 가능하고, 개발 툴로는 이클립스나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대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iOS, 아이폰이죠. 아이폰은 개발 언어는 오브젝트 C, 그 다음에 개발 운영 체제는 맥 OS, 개발 툴로는 엑스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의 짧은 역사에 대해 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2007년도에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됐고, 이 2008년도에 안드로이드 1.0 버전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는데, 이 오픈소스란 무엇이냐? 오픈소스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코드나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해서 열어준다는 뜻이어서, 그 소유하고 있는 회사 말고도 뭐 일반인이나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다 오픈해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 API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API를 사용함으로써 코드를 재사용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계속 재사용하니까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달빅 또는 아트. 이제 아트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 해서 아트라고 하는 거고, 제공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거나 할 때 속도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D와 3D 그래픽을 최적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각종 오디오, 비디오 및 이미지 형식을 지원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래픽,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뭐 이제 요즘은 그래픽이 좀 중요해서 그래픽을 좀 최적화해서 무겁지 않게 가볍게 표현할 수 있고, 각종 오디오나 비디오, 이미지 형식을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모바일용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를 제공한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약간 일종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PC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모바일용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를 제공을 해준다는 느낌이고, 이제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각종 하드웨어 예시를 든 블루투스, 카메라, 나침반, 와이파이 등등 잘 지원하고요. 이제 이클립스 IDE 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강력하고 빠른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이 IDE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 그러는데, 이클립스는 보통 이제 자바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볼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핵심 커널은 리눅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눅스는 오픈소스로,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로 상당히 정교한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커널은 이 리눅스 커널에서 모바일용으로 적합한 내용들을 좀 추출해서 필요한 기능을 몇 가지 추가한 게 이제 안드로이드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안드로이드는 개발 언어로 자바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에 최적화된 통합 개발 도구인 이클립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함으로써 고효율의 생산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통합 개발 환경 제가 말씀드렸죠. 이클립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한다는데, 이게 그 개발 자체 그 언어나 그 기능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좀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되어 있던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API가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많은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외부에서 라이브러리 끌어오거나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운영체제부터 이제 관련 문서, 개발 도구 등 거의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 제공해서 항상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모자람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 1번의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 달력, 구글 맵, 연락처, 뭐 게임, 뭐 그런 것들 등등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핸드폰을 켜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고 있고, 거의 모두 자바로 작성이 되고요. 이 책에서 제작할 저희가 이제 제작해볼 애플리케이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API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은 API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의 커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널에 접근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하드웨어에 접근할 때는 자바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API를 활용하는 법도 배울 겁니다. 그 세 번째, 안드로이드 런타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빛 가상 머신이나 런타임으로 구성된다 했는데, 안드로이드는 자바 문법으로 프로그래밍 하지만 이제 자바 가상 머신, 그러니까 그걸 JVM이라 하는데, 그 가상 머신이 있어야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좀 다르게 자바 가상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이 달빛 가상 머신이나 아트 런타임을 사용을 해서, 왜 그렇게 사용을 하냐? 달빛 가상 머신이랑 아트 런타임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에 사용되는 여러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접근 때문에 자바가 아닌 C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여기 네 번째 라이브러리는 자바가 아니라 C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성능이 더 뛰어나고 세밀한 조작이 더 가능하죠. 5번, 리눅스 커널. 이제 하드웨어의 운영과 관련된 저수준의 관리 기능이 들어있다. 이 저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이나 이쪽 전문가분들이 아니시면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메모리 관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보안 등등으로 안드로이드 커널로 이제 리눅스를 채택한 이유가 오픈소스란 장점이라 카메라,
터치스크린, GPS, 자이로스코프 등 많은 스마트폰 장치를 리눅스 커널이 지원을 해서 이 리눅스 커널을 채택을 했죠. 안드로이드가. 자,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먼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범블비 2021년도 1월에 나온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가 윈도우 64비트를 지원하고 32비트는 아쉽게도 지원 안 합니다. 또 램은 최소 8GB 이상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20기가 이상의 여유 디스크 공간이 있으셔야 되고 이제 윈도우 7은 아예 지원 안 하기 때문에 8이나 10이나 11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 가속기 설치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어판을 들어가셔서 이제 시스템 및 보안 여기서 대충 설명드리면 제어판 시스템 및 보안 이제 시스템을 들어가면 여기에 그 프로세서가 CPU가 나오죠. 저는 인텔을 사용 중이고 이 부분을 확인해야지 그 맞춰서 에뮬레이터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 속도에 좀 도움이 주고 개발 환경에 좀 도움이 되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하려면 CPU가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텔이나 AMD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하면 인텔 CPU에 에뮬레이터 이제 가속기 설치를 할 건데 인텔 CPU의 경우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에 윈도우즈 여기 최신 버전 이거 다운 받으시고 다운로드가 되면 여기에 이제 exe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압축을 풀게 되면 이 셋업 파일을 실제 설치해서 네,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이러면 일단 사전 작업은 끝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인텔 CPU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 AMD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윈도우 기능에서 하이퍼V, 윈도우 샌드박스, 윈도우 하이퍼바이저 플랫폼 기능이 모두 있는 상태로 이제 아까 제가 들어간 것처럼 여기 주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상태에서 이 벳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AMD 아니고 인텔을 사용 중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여기 제가 이렇게 써드린 대로 정지해놓고 잠깐 보셔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하단으로 내리면 I agree to terms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자, 저희가 아까 사용할 범블비라고 이제 2021년도 1월에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여기다가 범블비를 입력하시고 이 찾았네요. 여기 이거 2021년 1월 1일 RC1 January 4 2022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네, 안드로이드 파일 설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설치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나오는 이 화면이고요. 여기서 Next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두 번째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Next 넘어가시고 여기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저장 경로입니다. 좀 알아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 편하실 거고 뭐 경로를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아무 데서나 이제 경로를 원하는 곳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볼 것 없이 그냥 인스톨 똑같이 그냥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냅두고 인스톨 누르시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넥스트 클릭해 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 바로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아마 설치를 안 하셨던 분들은 저랑 화면이 다르게 뜨실 수도 있어요. 뭐 import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세팅스라고 해가지고 뭐 기존에 있던 세팅을 가져올 거냐 라는 그게 뜰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냥 do not import settings 체크하시고 OK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영한다는 화면이 나올 건데 그 부분은 next 그 다음에 스탠다드를 클릭하시고 또 next 이제 테마 선택하시는 부분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테마 선택 끝나면 이제 넥스트 하고 계속 넥스트 하시면 이제 저랑 이제 드디어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화면이 나오게 되시면 여기서 커스터마이즈에서 올 세팅스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 시스템 세팅스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이 두 개를 이제 해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동 업데이트인데 저희가 일단 21년도 버전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자동 업데이트는 해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에 이제 show line numbers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여기 에디터 밑에 제네럴 밑에 어퍼런스에서 show line numbers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소스 코드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될 텐데 그 소스 코드 옆에 이제 행 번호 그러니까 소스 코드 옆에 번호가 보이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를 개인적으로 바꾸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폰트를 이제 원하시는 폰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는 에디터 밑에 폰트에 이렇게 원하시는 폰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OK 해주시고 프로젝트에 이제 More Actions SDK 매니저를 들어가시게 되고 여기서 SDK 플랫폼 부분에서 여기서 하이드 옵소루트 패키지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쇼우 패키지 디테일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할 것인 이 안드로이드 12 여기서 이거랑 안드로이드 SK 플랫폼 31 이거랑 구글 API 인텔 X86.64 시스템 이미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SDK 툴스에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OK를 진행 아 인텔 에뮬레이터 이 부분도 이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인데 AMD는 이제 AMD로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인텔 쓰신 분들은 인텔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화면이 될 거고요. 피니시 해주시고, 네,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